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해설위원이 27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정 회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 자리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축구협회장 자리를 한국 축구의 수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진행하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 축구협회장 자리로 가면 그 의전은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가면 축구협회 회장 아니면 축구팀의 구단주 이런 명함이 박혀있으면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 이미 드러나 있다. 또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많이 부풀어졌다.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계속 더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는 지금의 이 체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전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약 정 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한다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조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비판적이라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면 훨씬 안 좋잖아.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때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 정리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임을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사면임도 스포츠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위에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 끝난 뒤 만약에 투표보 연임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문체부로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다며 2번 이상하고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걸 다 뒤집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여야가 질타를 하고 국민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선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명됐다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하는 게 옳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 팬들이 납득을 하고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떳떳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임기는 4년인데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정몽규 회장은 2021년 1월 이 과정을 통해 3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4년짜리를 3번이나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겠지요. 자격 없는 홍명보도 내려와야지요.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놓고선 무슨 성적 부진으로 경실을 운운합니까? 참 대단대합니다. 정말 딴 세상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굳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받은 임원들 중에는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장회룡, 하석주,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김병지 등을 비롯 축구 해설가 한준희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들어있는데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모두 28억 원.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자문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간 축구협회에서 가장 많은 자문료를 받은 비상근 임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활동했던 마이클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이었습니다. 2023년 축구협회와 2년간 연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때 함께 사퇴했고 1년 2개월간 약 3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러 이후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은 정혜성 위원장은 월 1,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고 2월 말부터 6월 사임할 때까지 7,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문체부는 두 전직 전력강화위원장이 받은 자문료가 축구협회 임원 보수 규정상 자문료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는데요. 규정에는 분과위원장 자문료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밀러는 당초 협회 지도자 강사로 계약했다가 협회 필요에 의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했기에 지도자 강사 보수에 준하는 자문료를 책정했으며 정혜성은 전력강화위원장 역할과 책임, 전임자들 자문료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 전현직 비상근 부회장들은 월 250만 800만 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이는 1998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부회장인데요. 그는 2021부터 2022년엔 월 600만 원씩, 지난해와 올해엔 월 800만 원씩 받아 올해 8월까지 2억 9,6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K리그 인천과 중국 충칭 감독 등을 지낸 장회룡 부회장은 2023년 부임한 이후 월 800만 원씩 받아 총 1억 2,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함께 부임한 국가대표 출신 하석주 부회장과 축구 해설가 한준희 부회장은 각각 월 600만 원씩 총 9,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병지 현 강원FC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3년 1월 강원에 부임하기 전까지 비상근 부회장으로서 월 6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축구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등도 과거 협회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국은 김병지 후임으로, 이영표는 정몽규 회장 부임 때부터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둘은 2023년에 월 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그해 4월 승부 조작 등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원 사퇴할 때 함께 물러나 각각 1,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천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맡으며 월 250만 원씩 총 6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